네, 오늘은 강추위 속에 많은 눈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어제와 비교하면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래도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나오실 때 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어도 한기가 자꾸만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이 영하 6.9도, 충주 영하 12.1도, 안동도 영하 12.3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 충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최고 8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에, 그 밖의 지방은 밤에 그치겠는데요. 퇴근길에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행자들도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9도, 춘천이 영하 9도, 대전 영하 7.5도, 대구도 영하 7.3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도, 대전 5도, 광주 7도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기가 쏟아집니다. 주말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휴일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엔 인상폭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끝내고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이른바 속도 조절을 택한 겁니다. 어제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는 등 극심했던 물가 압박이 줄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계속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I wouldn't see us considering rate cuts until the committee is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to 2% in a sustained way. 그러면서 연준은 내년 예상 금리를 당초 제시했던 4.6%보다 오른 5에서 5.25%로 내놓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I would say it's our judgment today that we're not at a sufficiently restrictive policy stance yet, which is why we say that we would expect that ongoing hikes would be appropriate. 연준은 내년 미국 국내 총생산이 당초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진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1%, 실업률은 4.6%로 예상하면서 기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오르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치와 비슷한 1.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씨는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만배 씨가 어제 새벽 2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부상은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 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는 대관 업무를 맡은 건데 현재 검찰 수사 과정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 일부와 금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선거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이재명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최근 자신의 지인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정신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고 자신 탓에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주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어젯밤까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 여당을 향해 먼저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종 협상안을 정부 여당이 제시하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후 본회의에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단독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다른 해에 비해 예비비를 2조가량 과도하게 편성했다며 기존 1.8조에서 추가로 2조를 더한 4조가량의 삭감 수정안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는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의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한 번도 자체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마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 민주당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체계로도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대통령실도 강조한 만큼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물러나느니 현재 감액 수정안대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애초 정부 예산안이 그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짜여졌다는 겁니다. 감액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여야 모두 윤석열, 이재명표 주요 사업 예산과 지역 예산을 못 챙길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중 조금씩 양보한 안으로 극적 타결돼 본회의가 오후 늦게나 저녁에 열려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여야 당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넘겨 연말인 31일까지 협상을 끌고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